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어서 광주 MBC 뉴스데스크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이 전남 광주 통합특별시장 후보를 뽑는 경선 규칙을 확정했습니다. 권리당원과 시민이 참여하는 국민참여경선 방식으로 진행되는데요. 당초 공천관리위원회가 유권자 검증 강화 차원에서 제안했던 시민 배심원제는 도입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천홍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오는 6.3 지방선거에서 선출되는 전남 광주 통합특별시장. 첫 통합지자체의 시장을 뽑는 선거인데다 민주당 후보로 8명이 나온 만큼 경선 방식에 대한 관심이 컸습니다. 민주당은 오늘 영광에서 최고위원 회의를 열고 경선 방식을 국민 참여 경선으로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민주당 경선은 예비 경선과 본 경선으로 나뉘어 진행됩니다. 먼저 예비 경선에서는 권리당원 투표로 8명의 후보 가운데 상위 5명을 뽑습니다. 본경선 투표는 당원 50%와 안심번호 추출로 선정한 시민 50%가 참여하는 국민 참여경선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본경선에서 과반 득표자가 없을 경우 결선 투표로 최종 후보를 결정합니다. 당초 본경선 과정에서는 합동연설과 토론회를 거친 뒤 배심원단 투표로 후보를 평가하는 시민 배심원제 도입이 검토됐지만 최종적으로 제외됐습니다. 민주당은 대신 후보 공약을 검증하는 정책 배심원제를 도입한다고 밝혔습니다. 배심원제라는 것이 갖는 장점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갖고 있는 좀 위험성이나 불안한 요소들이 있다는 평가들이 좀 있었습니다. 하지만 행정통합으로 유권자들이 후보자들에 대해 충분히 알지 못하는 만큼 검증을 강화하자는 취지에서 제안됐던 시민 배심원제가 경선 방식에서 제외되면서 경선이 예전에 인기투표 방식으로 돌아갔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다음 주 후보 등록을 시작으로 한 달 동안 경선을 진행한다는 계획입니다. MBC 뉴스 천홍희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이 전남 광주 통합특별시장 경선 방식에서 시민 배심원제를 제외한 것을 두고 일부 후보들이 반발하고 있습니다. 강기정 광주시장은 오늘 SNS에 글을 올리면서 최초 통합특별시장의 전문성과 비전을 지역민이 직접 대면에 검증할 소중한 기회를 빼앗은 것이라며 유감을 나타냈습니다. 신정훈 국회의원도 자신의 SNS를 통해 시민 배심원제는 기존의 조직 중심 경선 구조를 보완하고 시민 참여를 확대하기 위한 공천 혁신안이었다며 시민 참여 공천이 실질적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경선 방식을 재검토해달라고 요구했습니다. 오는 7월 출범을 앞둔 전남 광주 특별시의 새로운 쟁점으로 통합시 의회 소재지가 떠올랐습니다. 특별시의 3개 청사 가운데 한 곳인 전남 동부청사에는 의회 자체가 없어서 기능 보강이 시급히 이뤄져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최왕지 기자입니다. 전남 동부청사 한쪽에 마련된 작은 접견실. 전라남도 의회라는 로고가 붙은 이 공간이 동부청사의 유일한 의정 공간입니다. 집무실, 회의실 등 별도의 의회 시설은 갖춰져 있지 않습니다. 동부청사엔 현재 3국이 있지만 행정을 견제할 의회 기능은 없어 반쪽 청사에 불과하다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청사라고 한다면은 업무적인 공간도 필요하고 하지만은 도민들의 소통의 공간도 필요하거든요. 의회의 기능도 일정 부분은 여기에서 그런 역할들을 수반해야 할 필요가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통합특별시가 출범하더라도 특별시장이나 부시장이 근무할 집무실도 지금은 없습니다. 동부청사의 공무원은 300여 명 수준. 그러나 여수, 순천, 광양 등 전남 동부청사의 관할 인구는 80만 명을 넘습니다. 인구는 물론 지역의 산업 규모를 고려하면 행정 조직이 지나치게 작다는 지적입니다. 낮은 단계의 청사라고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특별시 의회 거기에 포함해서 산업 경제와 관련된 그리고 경제와 관련된 일자리와 관련된 종합적인 부서가 들어와서 의회 기능 분산 및 행정 조직 개편을 위해선 시설 증축과 부지 매입도 불가피한 상황. 일각에선 청사 인근의 외국인 학교 부지도 대안으로 거론되고 있는 가운데 전남 광주 통합실무단은 특별법에 명시된 3개 청사의 균형 활용을 위해 청사 재배치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동부, 무안, 광주 등 3개 청사의 업무를 전면 점검하고 있습니다. 어느 기능을 합칠 것인지 어느 기능을 바꿔 배치를
줘볼게. 그런 논의가 계속적으로 이루어져야죠. 현재 통합시장 후보들을 중심으로 동부청사 격상과 기능 확대를 위해 다양한 공약이 나오고 있는 가운데 동부청사의 역할을 어디까지 확대할지가 통합특별시 출범의 새로운 쟁점으로 떠오를 전망입니다. MBC 뉴스 최양수입니다. 학생이 없어서 문을 닫을 뻔한 시골 학교들이 농촌 유학 덕분에 활기를 찾고 있습니다. 영광군이 유학온 가정을 위해서 저렴한 임대주택까지 직접 지어주면서 정착을 돕고 있는데 도심을 떠나온 아이들과 학부모 만족도가 아주 높다고 합니다. 김영찬 기자가 현장에 다녀왔습니다. 영광군의 한 마을에 있는 초등학교입니다. 이 학교는 지난해 7명뿐이던 신입생이 올해는 2배 넘게 늘어 17명에 달합니다. 신입생 중 2명은 도시에 살다 농촌으로 온 유학생들입니다. 새로운 친구 있어서 좋아해요. 수학도 배우고 싶어요. 올해 처음 농촌 유학을 시행하면서 전체 학생 수도 68명으로 늘어 조용했던 시골 학교에는 다시 생기가 돕니다. 교육과정 안에서 이 친구들이 역량도 개발하고 관계도 형성하고 마을의 특성을 이해하고 이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학교에서 100m 거리에 조성된 영광묘량 유학마을 단지입니다. 영광군이 농촌 유학 가정이 거주할 수 있도록 세 채의 집을 새로 지었습니다. 월 임대료는 20만 원 수준이지만 내부 시설은 도심 아파트 못지않게 꾸며져 있습니다. 유학 단지 덕분에 학부모들은 집을 구하는 수고를 덜고 시골 생활에도 빠르게 적응하고 있습니다. 올해만 7가정이 농촌 유학을 왔습니다. 도시는 이제 아파트잖아요. 층간소음 심하고 활발하게 애들이 뛰어놀 수가 없잖아요. 마음대로 1층이니까. 마을 분들이 따뜻하신 것 같아요. 아이가 지나갈 적에도 같이 인사해 주시고 이게 도심에서는 볼 수 없는 그런 일들이잖아요. 영광을 포함해 최근 5년간 전남을 다녀간 농촌 유학생은 328명, 인구 소멸과 폐교 위기라는 2마리 토끼를 잡는 지역의 활력소가 되고 있습니다. 농촌 유학 마을은 그 지역의 인구도 늘리면서 폐교 위기에 있는 학교도 살리면서 공동체 활성화에 많은 기여를 하고 있습니다. 영광군은 더 많은 농촌 유학 가정을 유치하기 위해 단지를 추가로 조성하고 예산 지원도 점차 확대할 계획입니다. MBC 뉴스 김영창입니다. 기아 오토랜드 광주에서 생산되는 주력 차종 셀토스와 스포티지가 올해도 글로벌 시장에서 순항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밀려드는 주문에 광주 공장은 주말도 반납한 채 특근을 이어가고 있는데요. 이런 상황이라면 올해도 50만 대 생산을 무난히 돌파할 것으로 예상됐는데 변수는 이란 사태의 장기화입니다. 보도에 이재원 기자입니다. 광주에서 생산되는 기아 자동차의 소형 SUV 셀토스입니다. 출시 6년 만에 부분 변경을 통해 신차급으로 변모한 셀토스는 글로벌 시장에서 폭발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인도에서는 국민차로 떠오르며 주문에서 출고까지 8주를 기다려야 하고 북미 시장의 수출도 올해 들어 80% 이상 증가했습니다. 세련된 실내 인테리어가 20, 30대의 마음을 사로잡으면서 국내 시장에서도 출고까지 4개월 이상을 기다려야 합니다. 고객들로부터 많은 사랑을 받아 오토랜드 광주 생산 라인도 활기를 띠고 있습니다. 고객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오토랜드 광주는 최고 품질의 차를 생산해 고객의 기대에 보답하도록 하겠습니다. 광주 공장의 또 다른 주력 차종인 스포티지도 지난해의 인기를 계속 이어가고 있습니다. 올 들어 2달 동안 모두 4만여 대가 생산돼 이미 지난해의 생산량을 15%나 뛰어넘었습니다. 2개의 주력 차종이 순항하면서 올해도 기아 오토랜드 광주에서는 50만 대 이상의 차량이 생산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밀려드는 주문량을 맞추기 위해 주말 특근까지 이어가고 있지만 변수는 이란 사태입니다. 기아 자동차 측은 스포티지와 셀토스의 주력 시장이 인도와 북미인 만큼 단기간에는 전쟁의 영향을 크게 받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전쟁이 장기화된다면 글로벌 경제 전반에 악영향이 퍼지면서 광주 공장의 생산에도 타격을 줄 수 있습니다. 기아 자동차의 글로벌 공급 기지로 떠오른 광주 공장. 전쟁의 특수성을 피하면서 올해도 지역 경제의 든든한 밑거름이 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MBC 뉴스 이재원입니다. 광주FC가 올 시즌 홈 개막전에서 인천을 상대로 첫 승에 나섭니다.
광주는 내일 오후 4시 30분 광주 월드컵 경기장에서 인천 유나이티드를 상대로 K리그1 2라운드 경기를 치릅니다. 앞서 광주는 제주 원정에서 골 결정력을 살리지 못하면서 0대0 무승부를 기록했습니다. 한편 광주FC는 홈 개막전에 맞춰 팬들에게 선착순으로 선물을 제공하고 빵 페스티벌을 여는 등 다양한 이벤트도 선보입니다. 이란 사태로 국제유가가 급등하면서 경유 가격이 휘발유를 앞지르는 가격 역전 현상이 나타났습니다. 유가정보 사이트 오피넷에 따르면 오늘 오후를 기준으로 광주 지역 주유소의 평균 경유 가격은 리터당 1,855원을 기록했습니다. 반면 휘발유 평균 가격은 리터당 1,848원으로 경유보다 7원 낮았습니다. 전문가들은 이란 전쟁으로 인해 국제시장 수급 구조상 경유의 품귀 현상이 가중될 것으로 예상돼 국내 가격 상승으로 이어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광주 3.1운동 기념사업회와 광주 남구는 오늘 107년 전 자주독립을 열망했던 만세운동 재연 행사를 열었습니다. 독립유공자 유족과 학생 등 천여 명은 광주 수피아여고에서 독립선언서를 낭독한 뒤 태극기를 들고 양림 오거리까지 행진했습니다. 30만세운동은 1919년 3월 10일부터 광주 지역에서 전개된 독립만세운동으로 수피아 여학교 학생들이 참여했습니다. 미국 이란 간 전쟁으로 봉쇄된 호르무즈 해협에 묶여있는 한국 선박에 국립목포해양대학생 4명이 타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해당 학생들은 교내 실습선이 아닌 외부 상선에 승선해 1년 동안 항해 실습을 하던 중이었으며 현재는 카타르 인근 안전해역에서 닻을 내리고 대기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목포해양대는 교내 비상상황 대응반을 운영하고 있다며 학생들과 연락을 취해본 결과 현재 안전에는 이상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습니다. 서비스 물가 상승이 이어지면서 지난달 광주와 전남 지역 소비자 물가가 전년보다 1% 이상 상승했습니다. 국가데이터처 호남데이터청이 발표한 소비자 물가 동향에 따르면 광주의 소비자 물가는 전년보다 1.6% 상승했습니다.